이 테슬라의 주가 수준이 왜 증권사의 목표 주가보다 2배, 자, 지금 상황에서도 투자를 해도 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원래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테슬라의 주가가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 고평가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실제 그럴 만도 한 것이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테슬라의 목표 주가 평균치는 $700 수준입니다. 즉 주가가 목표 주가의 거의 2배가량 높게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애널리스트의 목표가 이거 별 쓸모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애널리스트가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에 대해서 소신껏 내기가 힘들죠. 그래서 전체 보고서 중에서 매도 의견을 낸 보고서는 1% 미만이다. 이런 얘기는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은 그냥 비싸다면 비싸다, 팔아야 된다면 팔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투자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테슬라가 현재 이 증권사의 목표 주가보다 거의 2배 이상 높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올라도 너무나 많이 올랐고 비싸도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이 테슬라의 주가 수준이 왜 증권사의 목표 주가보다 2배 가까이 거래가 되는지 대표적인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자, 지금 상황에서도 투자를 해도 되느냐?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의 현재 주가 수준과 기존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 수준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현재 시가총액은 269조 원이에요. 지난번에 많이 올라서 도요타를 제쳤습니다. 그렇다면 도요타를 포함해서 주요 상위 9개 기업의 시가총액 합산은 얼마냐? 611조입니다. 즉 글로벌 주요 메이커들의 시가총액을 합친 그 부분에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글로벌 주요 메이커들, 작년에 과연 자동차를 얼마나 많이 팔았느냐? 대략 5천만 대 정도 팔았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36만 8천 대를 팔았어요. 즉 주요 메이커들의 판매량이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가 수준은, 시가총액은 거의 절반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이 얘기는 테슬라가 기존 자동차 업체보다 무려 50배 이상 고평가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아무리 글로벌 전기차 1위 기업이다, 그리고 배터리의 제조 원가가 낮아져서 내연기관보다 더 경쟁력이 생길 것이다, 온갖 좋은 그림을 다 갖다 붙여도 현재 주가는 사실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자, 그렇다면 테슬라의 현재 주가 수준 왜 이렇게 비싼지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테슬라는 단순히 제조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으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보시는 이 그래프는 맥킨지에서 미래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래프입니다. 2016년 당시만 하더라도 차량 판매가 73%, 그리고 정비 유지 보수가 25%, 즉 자동차는 그냥 제조하고 판매하는 산업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2030년에 가서 자동차 산업은 과연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차량 판매는 40%로 축소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정비, 유지 보수도 축소가 되죠. 그 자리를 누가 메꾸느냐? 바로 자동차 공유 서비스, 우버나 리프트, 그랩, 우리나라에서도 카카오택시, 이런 기업들이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죠. 여러분들도 점점 많이 이용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차량 공유 서비스가 자동차 산업의 핵심 축으로 거듭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미래로 가면 갈수록 차량을 단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해서, 즉 서비스 관점에서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 공유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산업이 성장을 해야 돼요. 바로 자율주행과 전기차입니다. 얼핏 보면은 별 상관없는 두 산업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 두 가지 산업의 성장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을 야기시키느냐? 바로 비용 절감입니다. 현재 우버, 리프트, 그랩, 이런 기업들이 트래픽은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 적자예요. 적자도 그냥 적자가 아니라 우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조원 적자예요. 즉 사람들이 많이 이용은 하고 있는데 이익은 못 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현재 이 자동차 수준에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0마일당 운행 비용을 내연기관 차량과 공유형 자율주행 전기차,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극명하게 차이가 드러납니다.
일단은 자율주행 차기 때문에 운전자 비용이 들지가 않습니다. 근데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100마일당 83달러가 소요가 됩니다. 연료비도 차이가 납니다. 아무래도 화석 연료보다 친환경 전기차 연료가 저렴하죠. 그리고 보험료도 싸게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운전하는 것이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감가상각비 부분에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내연기관 차량 같은 경우에는 부품이 2만 개, 3만 개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래 타면 오래 탈수록 고장도 많이 납니다. 하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단순해요. 부품도 10,000개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내용 연수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가 내연기관 차량보다 더 깁니다. 그래서 이 차량 공유 서비스가 진정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비용 절감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이끄는 산업이 바로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자율주행 부분에서 선두주자라고 지목받고 있는 기업은 누구일까요? 바로 구글의 웨이모를 들 수 있습니다. 구글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0월 달에 자율주행 거리가 무려 1,600만 킬로를 돌파를 했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작년,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데요. 이때에는 자율주행차 가상주행 거리가 100억 마일을 돌파했다. 즉 160억 킬로를 돌파했다.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가상주행입니다. 가상주행. 한마디로 가상의 시뮬레이션 공간을 만든 다음에 사람이 튀어나오고 장애물이 등장하고 그런 수많은 경우의 수를 넣은 다음에 자율주행 차량이 어떻게 피해 가야 된다. 멈춰야 된다. 자, 그런 식을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으로 돌린 겁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이죠. 이 웨이모가 첫 투자를 유치를 했는데 기업 가치를 얼마로 평가받았느냐? 바로 1,050억 달러로 평가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하면 거의 130조 원이에요. 그런데 웨이모는 원래는 1,750억 달러였어요. 거의 200조라는 가치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현재 테슬라의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힌트를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웨이모는 차량을 만드는 기업도 아니고 단순히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한때 기업 가치를 200조 원으로 평가받다가 최근엔 좀 다운그레이드 돼서 한 130조 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름 없는 증권사에서 내린 것이 아니라 이 모건 스탠리에서 그렇게 평가를 내렸다. 자, 그런데 구글이 그렇다면은 소프트웨어를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서 그러느냐? 그 부분도 물론 있죠.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서서 소개해드린 이 기사에서 나왔다시피 주행거리 1,600만 킬로 돌파, 그리고 가상 주행거리 100억 마일 돌파. 이 웨이모라는 기업이 제조업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량을 맘대로 막 찍어내서 자율주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주정부의 허가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600대를 가지고 수년 동안 계속해서 자율주행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행거리가 부족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상 주행거리를 늘리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니까 실제 주행거리 같은 경우에는 웨이모가 2,000마일을 돌파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보시는 이 그래프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주행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가 소프트웨어는 잘 모르겠으나 정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주행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테슬라 오너분들 테슬라를 사시면은 대부분은 이 오토파일럿 옵션을 구매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오토파일럿을 켜고 테슬라 차량을 운전한 오너들의 누적 주행거리 합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지금 33억 2천 마일입니다. 앞서서 구글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 누적 실주행거리가 2천 마일을 찍었어요. 그런데 테슬라는 지금 33억 2천 마일이다. 물론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가상의 주행거리가 100억 마일을 돌파를 했죠. 자, 하지만 아무리 웨이모가 가상의 주행 시뮬레이션을 정교하게 세팅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 사람이 주행하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변수만큼 정교하기는 힘들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자율주행 거리만 놓고 봤을 때에는 테슬라가 이 웨이모에 비해서 압도적인 데이터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점점 판매를 많이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주행 거리 누적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훌쩍 넘어버리는 그런 케이스들이 종종 존재를 합니다. 자, 이 그래프는 테슬라의 주가와 목표 주가 그리고 이 두 값의 괴리를 나타내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이 짙은 파란색, 남색 선이 테슬라의 주가고요. 그 다음에 옅은 파란색이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목표 주가 추이입니다. 그리고 이 회색 음영 있죠. 이 부분이 테슬라의 주가와 목표 주가의 괴리를 나타냅니다. 회색 음영이 양수값으로 되게 많이 솟았을 때, 음영이 엄청나게 확대됐을 때가 주가가 목표 주가를 훌쩍 넘어서는 그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회색 음영이 이렇게 축소되는 음수값으로 많이 내려간 경우에는 테슬라의 주가가 목표 주가를 그만큼 하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테슬라가 지금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테슬라의 주가가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를 73% 정도 상회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지금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2017년 그리고 2013년 발생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적인 수치로 본다면 2013년 이때 당시에는 테슬라의 주가가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를 무려 121%나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목표 주가를 상회한 기간이 많게는 1년 가까이 유지가 된 적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테슬라만 이런 상황이 생기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이 주가와 목표 주가, 그리고 이 두 가지 변수의 괴리율, 최근 10년간 보면 아마존은 좀 정상적으로 보여요. 목표 주가보다 주가가 전반적으로 밑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10년, 즉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이 추이를 살펴보면 테슬라와 거의 비슷합니다. 뭐가 비슷하느냐? 아마존의 주가가 증권사에서 제시한 목표 주가를 훌쩍 넘어서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는 것이죠. 2003년, 2004년 바로 이때, 그리고 2006년도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2007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2010년도에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었죠. 자, 그런데 이 추세를 보시면은 아마존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돈을 벌면 벌수록 아마존의 주가와 목표 주가의 괴리가 점점 축소가 돼서 2011년, 2012년 이후로는 전반적으로 이 아마존의 주가가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그 정상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업이 막 탄생을 하고 초창기에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분명히 과도기를 맞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실 그 기업이 당장 돈을 잘 버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성장의 기대감, 이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미래의 실적은 상당 부분 현재까지 땡겨와서 주가가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데이터 값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주가 수준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해도 그거보다 훌쩍 넘어서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비단 테슬라뿐만 아니라 과거의 아마존에도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었다. 자, 이 부분을 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현재 저금리 상황이란 겁니다. 이건 간단합니다. 이 그래프는 S&P 500 지수의 지난 한 200년간의 PER 추이입니다. 그래서 현재 S&P 500 지수의 PER이 22배 정도 됩니다. 역사적인 평균값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익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내가 PER 22배짜리 기업을 인수한다라고 한다면 원금을 회수하는데 22년이 걸린다는 얘기고요. 매년 수익률이 5%에 조금 못 미치는 그 정도의 값으로 발생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내가 주식에 투자를 하는데 매년 수익률이 5%가 안 된다?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코비드-19 이슈로 가뜩이나 주요 국가들의 기준금리가 상당히 낮았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낮아졌습니다. 이미 마이너스 금리에 들어간 국가도 종종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주식에 투자하지 않으면 돈이 갈 데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PER이 현재 이렇게 높아도 주식으로 돈이 몰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테슬라나 기타 다른 성장주처럼 횡복 회로를 돌릴 수 있는, 성공만 한다면 나중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돈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테슬라가 증권가의 목표 주가를 거의 2배 가까이 상회하는 그런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느냐? 자, 첫 번째, 테슬라는 단순히 자동차 제조업이 아니라 미래 자동차 산업을 끌고 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서비스 기업이다. 미래 자동차 산업이 이 공유 서비스, 이 부분으로 갈 텐데 이 시장의 헤게모니를 테슬라가 잡을 수 있다. 단순히 그냥 전기차 1위 기업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주가 수준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래 성장주들이 과도기인 상황에서는
기존의 증권사에서 제시한 목표 주가를 상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마존의 2003년도부터 2011년도의 주가 흐름을 살펴봤었죠. 아마존 역시도 증권가의 목표 주가를 훨씬 넘어서는 그런 수준이 상당 기간 지속이 됐다. 하지만은 아마존이 실질적으로 실적 퍼포먼스를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점점 그 괴리는 좁혀졌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말도 안 되게 저금리 상황이다. 아무리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낮아도 테슬라처럼 엄청나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돈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 상황에서 테슬라 주가 너무 비싼 것 같은데 투자를 해도 되느냐? 어차피 테슬라는 단순히 자동차 제조업체로 보고 접근을 하면은 가격이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그 그림, 테슬라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도 잘 개발을 해서 글로벌 이 차량 공유 서비스의 핵심 기업이 될 것이다.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동의를 한다면 그러면 지금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업들이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죠. 기존의 우버, 리프트, 그와 동시에 구글의 웨이모, 그리고 기존의 자동차 메이커들까지 계속해서 연합을 해서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차량 공유 서비스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 구도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테슬라를 투자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불확실한 경쟁 구도 상황에서도 테슬라가 굳건한 1위를 지킬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투자를 하셔도 되겠죠. 과연 테슬라가 과거의 아마존처럼 시장의 기대치를 실제 실적 퍼포먼스로 보여줘서 결과적으로 논란이 줄어들고 장기간 꾸준히 성장하는 성장주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